자, 여러분 숙제한 것 중에 15쪽에 79번을 한번 보겠습니다. 15쪽에 79번은 이렇게 생긴 식을 전개했을 때 거기에서 x 세제곱의 개수를 구하시오 라고 했네요. 근데 이제 생각해보면 x 세제곱의 개수가 앞에 있는 두 개의 괄호에서는 안 나오죠. x 세제곱 자체가. 여기서 이제 처음 나올 텐데 여기서 나오는 x 세제곱항은 3c3이잖아, 그지? 3c3 x 세제곱 요런 항이 나오겠죠. 그러면 그 다음에 요 중간에 이제 1 플러스 x의 4제곱이라는 괄호가 있을 텐데 얘를 전개한 것 중에 x 세제곱항은 어떻게 생겼을까? 4c3이겠죠, 그죠? 그래서 여기서 나오는 x 세제곱항은 4c3 x 세제곱 이렇게 되겠죠. 그럼 아마도 그 다음 건 뭘까? 5c3 x 세제곱 이런 식으로 x 세제곱 항들만 뽑으면 이렇게 생길 거예요. 마지막에서 나오는 x 세제곱 항은 뭘까? 10c3이죠. 이렇게. 그러니까 결국은 x 세제곱의 개수라고 하면 3c3 더하기 4c3 더하기 땡땡땡땡 해서 10c3 여기까지잖아. 근데 이거 딱 보니까 뭐가 생각나 이거? 그거 하키 스틱 패턴, 그치? 하키 스틱 패턴이죠? 정확히 하키 스틱 패턴 모양입니다. 맨 앞에 출발하는 숫자가 1이죠. 1이고 앞 숫자가 1씩 커지고 있고요. 뒷 숫자는 똑같이 유지되고 있죠. 그러면 하키 스틱 패턴의 두 가지 모양 중에 한 가지지, 그치? 그래서 얘네들을 다 더하면 앞 숫자는 그대로 하나 더 커져서 11이 되는 거고 뒷 숫자도 쭉 유지가 됐으니까 마지막에 하나 올라가는 거지. 11C4 이렇게 되겠죠. 11C4. 이 11C4 계산하면 답이죠. 330 이게 답입니다. 아니면은 이거를 뭐 등비수열로 생각할 수도 있어요. 등비수열. 등비수열의 합공식 이용해가지고 풀 수도 있는데 그럼 더 여러분들 어려울 것 같아가지고 우린 하키 스틱 패턴이 더 익숙하니까 이렇게 풀도록 할게요. 또 숙제한 거 중에서 질문. 47번. 몇 쪽이죠? 10쪽에 여기가 6팩 나누기 2팩 아닌가? 6개 배열하는데 그 중에 특정한 두 개의 순서가 이미 정해진 거잖아. 그지? 이럴 때 우리 어떻게 생각해? A하고 F를 똑같은 놈으로 보잖아요. 그러니까 A하고 F인데 F라고 생각하지 말고 얘를 그냥 A로 생각하는 거야. 그럼 6개를 배열하는데 그 중에 두 개가 똑같으니까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은 얘네들을 배열하면 뭐 가령 예를 들면 뭐 B, E, A, D, A, C 만약에 이렇게 배열됐다라고 가정해보면 첫 번째 나온 A는 진짜 A인 거고 두 번째 나온 A는 사실은 누구인 거야? F라고 생각하면 되잖아, 그치? 이거 갓순열의 대표적인 유형이죠. 그래서 특정한 두 가지 문자가 순서가 정해져 있다면 걔네들을 같은 녀석으로 보고 배열하면 되죠, 그쵸? 답은 360이 될 거고 또 숙제 중에 질문하고 답지가 잘못된 게 하나 있더라고요. 몇 번이었냐면 27번 그 7쪽에 27번 이게 답지에 오류가 있네요. 답지에 남자 3명 여자 3명이 원탁에 둘러앉는다 그러면 근데 여자 3명이 이웃하여 앉는다 그럼 여자 3명 묶는 거잖아, 그치? 윤서 이거 해볼까? 자, 여자 3명을 이렇게 묶어가지고 한 명처럼 취급하는 거잖아요. 그럼 여자 3명이랑 남자 3명이 있으니까 일단 몇 명을 원탁에 배열한다? 일단 4명을 배열한다. 4명을 원탁에 배열하니까 뭐예요? 원순열이니까 몇 팩토리얼? 3팩토리얼이고 또 이웃한 여자 3명들 사이의 순서도 또 바꿔줘야 되니까 요게 또 3팩토리얼이죠, 그쵸? 그래서 곱하면 얼마다? 이렇게 되죠, 그쵸? 근데 답지에 81이라고 돼 있어, 그지? 오타입니다, 오타. 36이 맞아요. 좋아. 자, 또 숙제 중에서 질문하고 싶은 거. 몇 번? 몇 쪽? 19쪽이 몇 번이고? 106번?
쪽에 106번 한번 볼게요. 자, 19쪽에 106번은 1부터 9까지의 자연수가 각각 적힌 9개의 공이 들어있는 상자가 있다. 상자 안에 1, 2, 3, 4, 5, 6, 7, 8, 9가 있는데 그 중에서 임의로 3개의 공을 동시에 꺼낸다 그랬으니까 일단 전체 경우의 수는 뭐지? 9C3이죠. 9C3. 9C3이면 얼마죠? 987, 321이니까 이렇게 지워지고 이렇게 지워지고 84네요. 그죠? 자, 전체가 84인데 그 중에서 이제 내가 꺼낸 공에 적힌 숫자를 작은 거부터 차례로 A, B, C라고 했는데 B가 4 이하일 확률이야. 그럼 B가 될 수 있는 숫자가 뭐가 있을까? 일단 B가 4일 수 있죠? 그죠? B가 4일 수 있고 또는 B가 3일 수도 있고 또는 B가 2일 수도 있는데 B가 1일 수는 없죠. 그쵸? 왜냐면 A가 존재해야 되기 때문에 B보다 작은 수가 무조건 하나는 있어야 되거든. 그러니까 결국 B가 될 수 있는 숫자는 2이거나 아니면 3이거나 어서와 4이거나 이렇게 세 가지 케이스로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 각각의 케이스에 대해서 A와 C를 결정하는 방법이 몇 가지인지 세보면 되겠지. 자, B가 이거라고 가정해봐. 그러면 그때 A가 될 수 있는 숫자는 몇 개예요? 한 개지, 그지? 얘밖에 없으니까. 그래서 A를 결정하는 건 한 가지고요. 대신 C를 결정하는 방법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다 C가 될 수 있잖아, 그치? 그래서 몇 가지? 7가지. 그래서 A와 C를 결정하는 방법이 7가지가 있는 거고. 자, 그러면 이제 B 값이 3이 됐다 이렇게 되면 A를 몇 개 중에 골라? 2개 중에 고르고 C를 6개 중에 고르면 되죠. 그쵸? 그래서 12가지. 그 다음에 B가 4가 됐다 그러면 A를 3가지 중에 고르고 C를 5가지 중에 고르면 되니까 15가지 이렇게 되겠죠. 그죠? 그러면 34가지가 되겠네요. 그럼 끝났죠? 84분의 34 약분하면 42분의 17 이렇게 될 겁니다. 자, 또 19쪽까지 질문하고 싶은 거. 97번에 이것도 오타인가 보다. 그치? 97번에 6의 양수라고 돼 있네. 6의 약수겠죠? 6의 약수. 6의 약수. 6의 약수는 6이랑 3 이렇게 2개네. 그치? 6이랑 3. 또 19쪽까지 질문하고 싶은 거 없나요? 그러면 우리 20쪽으로 가보겠습니다. 네. 파일을 보내달라고? 너 책 안 갖고 왔어? 자, 20쪽에 114번입니다. ADHD가 있는 애를 진짜 있어요라고 진단할 수도 있고 혹은 있는데 실수로 없어요라고 진단할 수도 있다. 거꾸로 ADHD가 없는 애한테 너는 ADHD가 있다 이렇게 진단할 수도 있고 없는 애한테 진짜로 없다라고 진단할 수도 있어. 뭐 그런 얘기입니다. 그쵸? 근데 이제 우리가 이런 상황을 받아들일 때 확률로 뭐 0.07 곱하기 0.8 이렇게 계산하는 것보다 어떻게 하는 게 조금 더 생각하기 편하다 그랬죠? 그냥 전체 인원수를 딱 박아버리는 거지. 그치? 어차피 뭐 1000명이나 10,000명이나 이렇게 생각해도 확률을 구하는 데는 아무 지장이 없거든. 그쵸? 그래서 대충 한 1000명이라고 한번 가정해 볼게요. 전체 인원수가 1000명이다. 아동 1000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했다. 그러면 이 1000명 중에서 실제로 ADHD가 있는 애가 몇 명일까요? 유나 몇 명일까? 실제로 있는 애가 70명이겠죠? 실제로 ADHD가 있다. 그냥 있다라고 쓸게요. ADHD가 있다라고 볼 수 있는 애들이 70명. 그러면은 ADHD가
없다라고 볼 수 있는 애들이 나머지니까 930명이겠죠. 그런데 이 70명 중에서 실제로 있는 애들인데 얘네들이 이제 전문가한테 가가지고 검사를 받았을 때 너는 ADHD가 있구나 해가지고 있다라고 진단받는 애들이 몇 명 있다는 얘기야 지금. 있는 애를 있다고 정확하게 진단할 확률이 0.8이래. 그지? 그럼 인영아 70명 중에서 0.8인 몇 명이죠? 56명이죠. 그죠? 56명. 자, 그 다음에 실제로는 ADHD가 있는데 전문가가 실수로 없다고 진단하는 애들이 그럼 몇 명 있다는 얘기야? 14명이 있다는 얘기죠. 그쵸? 자, 반대로 실제로는 없는데 전문가가 실수로 있다고 진단할 수도 있잖아. 그치? 그리고 없는데 없다고 진단할 수도 있고요. 자, 이런 애들의 인원수도 생각을 해보면 문제에서 없는 아동을 없음으로 정확하게 진단할 확률이 0.7이래. 그러면 930명의 0.7 얼마나 이게 곱하면? 930명 곱하기 0.7 얼마쯤인지야? 13 곱하기 7이요. 예, 그러니까 그게 얼마냐고요? 651명입니다. 651명. 이게 없는데 진짜 없다고 진단된 애들이고, 그 다음에 없는데 있다고 진단받은 억울한 애들, 걔네들은 930명에서 얘가 뺀 거잖아, 그지? 얼마까? 279명일 겁니다. 이렇게. 자, 이 상황이야. 이 상황에서 이제 1번부터 대답을 해보면 그 아동이 ADHD가 있고 전문가가 정확하게 진단했어. 있다고 진단했어. 그런 애들이 지금 시훈아 몇 명 있니? 실제로도 있고 진단도 있다고 받은 애들 56명이지. 근데 이게 몇 명 중에 56명이라고 보는 게 맞아요? 검사받은 1000명 중에, 그치? 1000명 중에 실제로 있다고 진단받은 56명이니까 확률로 따지면 0.056이 되겠죠, 그죠? 0.056. 그죠? 자, 그 다음에 2번 질문은 그 아동이 ADHD가 없고 진단도 정확하게 없다라고 받을 확률. 이거는 병준아 몇일까 확률이? 요거 해당되는 거죠? 651명에 해당되는 거니까 0.651에 해당되겠고 확률로는. 자, 그 다음에 3번은 뭐냐면 전문가가 그 아동을 정확하게 진단할 확률이니까 방금 1번에서 찾은 거랑 2번에서 찾은 걸 어떻게 하면 돼요? 더하면 되겠지. 얘네도 정확하게 진단받은 거고 얘네도 정확하게 진단받은 거니까 더하면 얼마가 될까? 0.707 이렇게 될 겁니다. 자, 그런데 내가 만약에 선생님이면 이 똑같은 상황에서 이런 거 안 물어보고 요걸 물어볼 것 같아. 자, 임의로 선택한 한 아동이 ADHD가 어서와 있다고 진단 받았을 때 실제로 ADHD가 있을 확률은 이렇게 물어볼 것 같아요. 내가 만약에 시험 문제를 낸다면 이렇게 물어볼 거야. 똑같은 상황에서. 그쵸? 사실 이거는 조건부 확률을 물어보기 딱 좋은 상황이거든요. 그럼 이렇게 질문을 했다면 이렇게 생각해야죠. P. 자, 무엇을 구하고 싶은 건가? 요 뒤에 최윤서 여기다가 뭐라고 써야 될까? 그쵸? 실제로 있느냐가 아니라 진단을 받은 거죠. 그쵸? 진단을 있다라고 받았을 때 그때 앞에는 그러면 실제로 ADHD가 있는 거죠. 그쵸? 이건 실제로 있다. 요럴 확률은 이렇게 물어보는 거란 말이에요. 그치? 그러면 얘는 분모에다가는 진단을 받은 있다고 진단받을 확률 분의 분자에다가는 실제로도 있다
교집합 진단도 있다고 받았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리고 우리 조건부 확률 문제 풀 때 이 p를 항상 뭘로 바꿔도 괜찮다 그랬어. n으로 바꿔도 되니까 얘를 n으로 바꿔놓고 생각해봐. 이렇게 바꿔놓으면 자 이렇게 바꿔놓으면 분모에는 함윤서 요거는 몇 명이 들어갈까 윤서야? 여기에는 진단을 있다고 받은 애들이야. 제대로 진단받았다가 아니라 걔가 실제로는 어떤지 중요하지 않고 일단 너는 있어요 라고 진단받은 애들. 그러니까 여기서 어떤 애들을 골라줘야 될까? 요거랑 누구? 요거 없지만 있다고 진단받는 애들. 그치? 그러니까 56명과 279명을 더한 게 분모에 깔리는 거죠. 그럼 분자에는 누구만 넣어야 돼? 실제로도 있고 진단도 있다고 받은 애들이니까 몇 명? 그죠? 요것만 분자에 올라가는 거죠. 요게 조건부 확률의 개념이죠. 그죠? 그래서 분모는 56 더하기 279고요. 분자는 그냥 56. 그지? 요걸 계산하면 요 질문에 대한 대답이 되는 거예요. 그쵸? 네, 그래서 요런 식으로 바꿔서 물어볼 수 있다. 그 얘기를 하려고 이 문제를 골랐던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옆에 21페이지로 가서 21페이지에서는 118번 해보겠습니다. 118번. 자, 118번은 어느 고등학교의 상담실에서 한 달 동안 1학년, 2학년 학생 총 30명이 상담을 받았어요. 이것도 이렇게 써보겠습니다. 전체가 이제 30명인데 그 중에서 1학년이 있고 2학년이 있다. 그리고 그 중에 남자가 있고 여자가 있다. 근데 민재야, 1학년 중에서는 남자의 비율이 40%래. 남자가 40%면 여자는 몇 프로야? 10%요. 60%. 그럼 남녀의 비율이 몇 대 몇이야? 4대 6. 간단히 하면 2대 3. 그러면 여기에다가 이 남자의 인원수와 여자의 인원수를 뭐라고 써놓으면 좋을까? 2대 3이니까. 12대 12요? 이거 진짜 몇 명인지 아직 모르지. 그러면요. 그냥 2대 3이라는 비율일 때 미지수를 어떻게 설정하는 게 좋냐는 거죠. 먼저 어? 남학생을 N으로 잡아볼게요. 남학생을 N으로 잡으면 여학생이 1.5N이 되는데? 봐봐. 비율이 2대 3이지? 예. 거기다 그냥 요렇게 뭐 하나만 붙이면 돼. 이렇게. 그럼 이게 2대 3 비율을 나타낼 거 아니야. 맞죠? 그럼 2학년은 네가 해봐. 자, 2학년은 남학생의 비율이 30%라 그랬어요. 그럼 여학생의 비율은 몇 프로야? 70%. 그럼 몇 대 몇이야? 3대 7이니까 여기는 뭐라고 잡을까? 3B 여학생은 7B. 그렇지. 3B, 7B 이렇게 잡으면 되죠? 그리고 비율을 활용하는 방식이에요. 항상 그 비율에다가 어떤 상수를 딱딱 붙여주면 그게 실제 숫자가 되는 거죠. 자, 그럼 이 상황에서 문제에서 처음에 전체가 30명이라 그랬기 때문에 자, 이렇게 잡았으면 1학년이 총 5A가 되는 거고 2학년이 총 10B가 되는 거니까 전체가 30명이다 라는 거는 이렇게 쓸 수 있죠. 5A 더하기 10B가 30이다. 한번 5로 약분하면은 A 플러스 2B가 6이다. 그죠? 요거 하나 써놓을 수 있고. 그리고 이제 중요한 건 여기죠. 상담을 받은 학생 중에 임의로 뽑은 한 명이 남자일 때 그 학생이 1학년일 확률이 5분의 2다. 요 부분. 그치? 자, 요 부분을 윤호야, 조건부 확률이잖아. 뭐라고 표현하면 좋을까? 뒤에를 상담을 받는 학생은 임의로 뽑은 한 명이 남자일 때 그러니까 여기다 뭐라고 써야 돼? 남자 남자, 그치? 남자. 여기는
그렇지. 1학년. 맞죠? 이 확률을 지금 말하는 거죠. 그럼 요거는 조건부 확률의 정의에 의해서 n으로 바로 쓸게요. n 남자분의 n 1학년 교집합 남자지. 이렇게 그치? 그럼 이미 우리가 표로 다 그려놨잖아 저렇게. 자 그럼 분모에는 뭘 넣어야 돼요? 2A 플러스 분모에는 남자니까 2A와 3B를 합쳐야죠. 2A 플러스 3B 전체가 남자니까. 그 중에 분자에는 누구만? 2A만, 1학년 남자만 이렇게 써야지 그치? 근데 그 확률이 몇이에요? 5분의 2예요. 그치? 그럼 여기에서 이제 우리는 A랑 B의 관계를 찾을 수 있는 거지. 자, X자로 곱하겠습니다. 이렇게 X자로 곱해버리면은 10A가 4A 플러스 6B니까 4A 넘기면 6A가 6B야. 그럼 결국은 A랑 B가 어때? 똑같은 거야. 그치? A랑 B가 똑같아. 그럼 여기다 집어넣으면 되겠네. A랑 B가 똑같으니까. 그럼 요거 A로 바꿔버리면 되니까 A가 몇 나와요? 2 나오죠. A가 2면 B도 몇이다? B도 2다. 자, 그래서 우리는 실제 인원수들을 다 찾았네. 남학생, 1학년 남학생 요게 4명인 거고요. 그죠? 2학년 남학생 6명인 거고요. 1학년 여학생 6명인 거고요. 요게 14명인 거지. 그치? 요렇게 실제 인원수를 다 쓸 수 있다. 그럼 문제에서는 1학년이 총 몇 명입니까? 이렇게 물어봤으니까 답은 10명이요. 이게 답이죠. 이런 식으로. 그치? 그래서 처음에 인원수를 모를 때는 비율을 활용해서 비례 상수를 하나씩 붙여서 인원수를 표현하면 됩니다. 자, 이게 118번이고 그 옆에 있는 122번 요것만 풀고 이제 우리 기출로 넘어가 볼게요. 자, 122번 답 한번 찾아봐 얘들아. 지난주에 했던 거라서 기억이 날 겁니다. 122번 풀어봅시다. 자, 지금 상황은 A 봉투에 빨강이 5개 들어있고 노랑이 3개 들어있는 상황인데 여기서 일단 2장을 뽑을 거예요. 여기서 2장을 뽑는다 그러면 발생할 수 있는 상황이 빨강만 2장이 뽑힐 수도 있고 아니면 빨강 하나와 노랑 하나가 뽑힐 수도 있고 아니면 노랑만 2장이 뽑힐 수도 있는데 이 중에 빨강 2장이 뽑히게 되면 이 빨강 카드 2장이 그대로 B봉투로 들어갈 거거든요. 그러면 그거는 문제에서 찾으라고 한 상황이 아니야. 문제에서 원하는 거는 게임이 끝난 후 B봉투에 빨강이 1장 들어있을 확률을 구하는 거잖아. 빨강 1장. 그러니까 처음에 빨강 2장 뽑는 거는 계산할 필요가 없어요. 이렇게 돼버리면 문제에서 원하는 상황이 안 벌어지니까 절대. 그래서 우리는 요렇게 되는 경우와 요렇게 되는 경우로 나누어서 출발을 할 건데 자 그럼 처음에 빨강 하나와 노랑 하나가 뽑힌다면 일단 이러할 확률은 8장 중에 2장을 뽑았는데 빨강 하나 노랑 하나니까 5장 중에 하나 뽑히고 3장 중에 하나 뽑히고 이렇게 되잖아. 그러면 그 빨강 하나 노랑 하나를 B봉투에 넣고 거기서 게임이 끝나는 거잖아요. 그리고 그때 B봉투 안에는 빨강이 1장 들어있지. 그렇죠? 그럼 요것 자체가 문제에서 원하는 한 가지 답이 되겠죠? 28분의 15가 되는 거고 자, 두 번째 상황은 노랑만 2장이 뽑힌 상황이야. 그럼 일단 노랑 2장이 뽑힐 확률은 82분의 32고요. 이런 일이 벌어지면 게임이 끝나지 않죠. 한 번 더 뽑아라 이거잖아. 그치? 그래서 노랑 2장이 나오면 2차 시도를 하게 되는데 그 2차 시도에서 형진아 어떤 카드가 뽑히기를 원하는 거야? 맞아. 빨강 하나와 노랑 하나가 나와줘야 그래야 최종적으로 B봉투에 빨강 하나가 들어있게 되죠. 그렇죠? 그래서 2차 시도에서 이런 일이 벌어졌으면 좋겠다. 자, 그런데 2차 시도를 할 때는 노랑 2장이 이미 뽑혀서 나간 상황이기 때문에 노랑 카드가 1장 남아있는 상태로 뽑기를 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6장 중에 2장을 뽑는데 빨강 하나와 노랑 하나가 뽑힌다. 그럼 이렇게 되는 거죠. 그치? 그래서 요걸 계산하면은 요게 28분의 3이고요. 요게 15분의 5가 되는 거니까 요것들이 싹싹싹 지워지면서 28분의 1 됩니다. 이렇게. 그래서 28분의 15에다가 28분의 1을 더하니까 28분의 16 약분하면 7분의 4. 그치?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문제가 무슨 말인지만 이해하면은 풀 수 있어. 그죠? 어렵지 않아. 자, 그래서 오늘은 교재에서는 숙제를 20일까지만 낼게요. 왜냐면 내일 또 여러분 와가지고 풀어야 되는 프린트를 오늘 줄 거기 때문에 요 교재에서는 숙제를 20일까지만 하고
아까도 말했지만 오늘은 10일까지만 도장을 받으면 집에는 보내주겠습니다. 10일까지만. 이제 왜 웃어? 설마 10일까지 안 됐어? 어? 10일까지도 안 되는 건 좀 선 넘었지. 어? 거기까지 돼 있어야지. 자, 그럼 우리 뒤로 넘어가가지고 기출로 가볼게요. 저번에 그 125쪽에 있는 기출 1회차 효자국어 문제 중에서 같이 좀 풀어보고 싶은 문제가 있었는데 시간이 없어서 못 풀었었거든요.